자, 안녕하세요. 정렬 투자 리서치 이정렬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에서 29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설립을 한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24조 원을 들여가지고 국내 공장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고객 맞춤형 전기차 그리고 PVV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부품 기업들의 수혜주들이 어떤 부품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전 영상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 공장이 설립이 되면서 어떤 기업들이 이 설립되는 과정 중에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이제 기업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관련 종목들 쭉 나와 있죠. 이 대형주들 나와 있는데 내용들을 볼게요. 고객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세계 최초 목적 기반 모빌리티 전기차 전용 공장이기도 하다. 첨단 AI 기술을 망라한 설비 자동화 구축. 이게 또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고객 맞춤형 공장. 이게 거의 고객의 전기차 옵션들 그런 것들에 다 이제 개별로 적용을 하는, 지금도 뭐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지만 로봇 쪽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AI 쪽에서의 지능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긴 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가능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은 미래 혁신 제조 기술을 대거 적용을 한다. 디지털 제조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전용 브랜드예요. 이 포레스트 기술로 효율화와 지능화를 추구를 한다. 자, 옵션 장착장, 셀 방식을 통해 다양한 고객 맞춤형 차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대량 생산 방식,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었다면 그 밑에서 뚝딱뚝딱 하고 똑똑똑똑 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자동차를 제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분량도 다 잡아내는 게 머닝러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설비가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뭐 자동 장착도 하고 그리고 품질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이 보정도 하고 그런 것들로 다 일괄적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로봇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영상으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이거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공식 채널입니다. 공식 채널에 나와 있는 이 포레스트라는 것들인데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해 놓은 이미지예요. 영상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로봇들이 엔진도 이렇게 알아서 조립을 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 본넷이라든가 문짝도 이렇게 다 이제 자동차 그 로봇이 자율적으로 샤시 하부도 이런 식으로 조립을 다 해줍니다. 자, 잠시 볼게요. 자, 뭐 타이어도 갈아 끼워주고 부품 조립 검사도 하고 이런 이제 외관 불량 자동 검사도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로봇들이 이런 식으로 딥러닝으로 샤시 토크 불량이 있는지 검사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 뭐 이런 식으로 로봇이 완전 검사를 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보조 의료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산업용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생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힐 얼라이언먼트 그런 것들 로봇이 완전히 지금 사람들을 제외하고 로봇이 다 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협업 로봇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업 로봇. 오늘 이제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로 해가지고 현대 자체적으로 지금 투자를 했던 로봇 관련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 자동차를 다 생산을 하면은 옥상으로 옮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한 다음에 자동차를 인도를 받고 그런 시스템도 다 구축이 될 거라고 해요. 자, 보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로봇 관련 기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나오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어느 정도 주가의 반영이 충분히 진행이 된 기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가치 투자의 성격보다는 약간 테마성,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AI 쪽이라든가 아까 AI 딥러닝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학습 소프트웨어, 뭐 교육용 로봇, 교육 서비스 제공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딥러닝 쪽이라든가 AI 쪽에 관련이 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약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고 실적은 아까 보셨다시피 좀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치 평가를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는 조금 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평가냐 저평가냐라고 보기에는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이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이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로보티즈라는 기업이거든요. 로보티즈도 최근에 상승세가 좀 크긴 했습니다. 물론 이 기업도 연속적으로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에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이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쪽입니다. 서비스 로봇, 솔루션 그리고 로봇 부품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서비스 로봇 구축 솔루션,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에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물류 쪽에도 자율주행으로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을 물류를 해가지고, 뭐, 유통도 물론 하겠지만, 공장 내에서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쪽에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대감들로 주가 흐름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물론 가치평가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자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렵죠. 기술적으로는 61선, 21선과 61선, 뭐, 이 정도만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기술적인 분석들이 필요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T로보틱스 이 기업은 오늘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도 물론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진공 로봇 전문 기업에서 자율주행과 의료 재활 분야에 대비한 종합 로봇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진공 로봇 부분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부분으로 나뉜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도체 물류, 재활 로봇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현대차가 지금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먼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은 진공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용 로봇 산업 부분별 여기 있죠. 진공 로봇이죠. 자, 진공 로봇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진공 로봇이랑 진공 이송 로봇이랑 여기 매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이 한 23% 정도, 70% 정도 공정용 이송 진공 로봇 이런 쪽으로 70% 정도 매출 비중이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투자를 좀 진행을 하면은 매출이 좀 많이 뛰지 않을까 매출 비중이 좀 높으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적 같은 것들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가치평가로 따지기보다는 이런 기업들은 기대감들과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유효하겠죠. 근데 지금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는 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테마적인 부분들,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고 투자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T로보틱스하고 좀 유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BB테크가 있습니다. 이 기업도 산업용 이제 협동 로봇에 제가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협동 로봇 관련 기업이기도 해요. 이 기업은 올해 이제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흑자가 나야 이 기업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63,800원 수준에서 뭐 97원 정도 수준을 대입을 해보면은 657배 정도 수준들. 근데 2024년도를 대입을 해보면 1주당 순이익이 대폭 뛰어 올라갑니다. 63,800원에서 937원 한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923원 수준 대입을 해오면은 69배 수준이라는 거죠. 일단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사업 보고서에서 협동 로봇과 부품의 수요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이후에도 로봇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이런 얘기들을 좀 쭉쭉쭉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동화 시스템이며 협동 로봇 활용과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는 도색, 나사, 체결, 간단한 로딩, 언로딩, 용접, 조립, 수행하는 로봇이 활용될 것이고, 가정 쪽에서는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현대차 쪽이니까. 자, 이런, 인공지능보다는 뭐 산업용 협동 로봇, 구동 부품들, 그런 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고정밀, 감속기, 이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 액추에이터하고 동력을 좀 전달하는 감속기. 사람으로 치면 이제, 관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감속기. 관절 부분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육, 인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터가 돌면서, 감속기를 좀 당겨가지고, 그 인대가 이렇게 당기듯이 구부리고 피고,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절을 움직이는 그런 감속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감속기 부분이 로봇의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 원가 비중이 굉장히 감속기가 높은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감속기 쪽이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자, 주요 제품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자, 감속기가 적용된 산업용 로봇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그런 로봇들이 되겠죠. 자, 이런 뭐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21선은 살짝 이탈하고 있어요. 61선의 지지를 받아줄 것인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이 부근에서 61선이 좀 올라오는 것들에서 6만원 부근들, 여기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SPG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좀 유명한 기업이죠.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가 올라가면서 핫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자, 정밀 제어용 모터 감속기 부품, 감속기 쪽이죠. 이 기업도. 고마진, 감속기가 마진이 좀 잘 남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동사는 삼성전자, LG전자의 뭐, PDP, LCD 라인뿐만 아니라, 뭐, GE, 위어폴, 월풀에도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소형 기어 모터 시장 판도가 국산품 위주로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특히 일본 제품에 의존하던 국내 시장이 이 수입 대체 효과를 좀 가져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PER이 약 38배 수준으로 2022년도 대비해서는 38배 주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오늘은 조금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주종을 좀 받긴 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소형 기어, 관절을 조절할 수 있는 모터까지, 감속기의 모터까지 같이 사업을 연기를 하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편이다. 로봇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속기가 좀 매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실적 개선이 가장 빠른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무벡스. 이 기업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가가 좀 이제 급등락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해요. 시가총액이 4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꽤 많이 달리고 있는, 조금 살짝 차트는 좀 지저분하긴 하죠. 근데 제가 제 채널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 계열사이기도 하고 현대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현대무벡스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 기업이 물류 자동화, 승강장 안전문 이런 쪽인데, 이제 사실 우리 자동차를
옥상까지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자동차를 한 대를 실어가지고 그냥 에스컬레이터 승강기로 쭉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로봇도 같이 영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넓고 막 그런 것들 뭐 넓더라도 한계가 있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하에는 부품 그리고 1층에는 생산 공장, 2층에는 또 뭐 어떤 공정, 3층에는 또 엔진이라든가 부품 공정 이런 식으로 하고 뭐 1층에는 또 이런 걸 조립을 하거나 이거를 부품을 계속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층 이렇게 좀 달라져 있을 건데 층이 괜히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로봇들이 이렇게 싣고 또 올라가면은 내리고 부품을 또 여기서 또 조립을 하고 또 싣고 그리고 옥상으로 올려가지고 트랙으로 이렇게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승강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로봇 전용 승강기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물류 자동화 그리고 승강장 안전문 그런 쪽 자, 무인 대차,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스마트 팩토리의 물류 자동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현대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 기업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래에 대한 실제 전망치는 없는 상태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2021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건립을 하겠다. 금액이 좀 엄청 큰 상태다 보니까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가에 좀 반영시킬 수 있을지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PS는 82원 수준이기 때문에 PER은 42배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 자산 대비 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1,300원.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개선되면서 자산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다시 주가가 원형으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현대무벡스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RS 오토베이 RS 오토메이션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로봇의 모션을 제어하는 그런 기계예요. 그런 산업군인데 제품군을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로봇의 모션을 제어하고 그러니까 로봇이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뭐 딱딱딱 위치에 있으면서 이 자리 완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이 위치에 없어. 이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는 좀 이미지를 좀 분석을 하고 라벨링이 좀 필요하고 약간 그런 쪽이다 보니까 로봇의 모션을 제어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어하는 그 에너지 제어 장치 그런 것들을 보유한 그런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션 제어기, 드라이브 제품 이런 쪽이고 IoT, 로봇,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장치들 중 하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인데 핵심 장치 중 하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스마트 팩토리의 그 기대감들, 실적 반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또 이제 관련 종목으로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주가가 좀 높은 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주가가 170배 정도 수준에서 PER의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당 순이익도 좀 줄어든 그런 상태이고 이전 수준 273원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PER이 지금보다 좀 낮겠죠. 근데 333원으로 올해 전망을 좀 하고 있고 내년에는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774원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774원 정도의 수준에 계산을 해봤을 때 15,900원 수준에서 불과 20배 정도 수준들 많이 저평가가 이루어진다. 근데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부가 있는 거죠. 자, 1주당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평가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5,677원, 지금 4,500원 수준에서도 거의 뭐 3점 몇 배 정도 수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PBR 같은 경우에도 3.4배 정도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가 가치가 조금 낮은 편은 아니다.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수준이긴 하다. 주가 상승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요인들이긴 하겠죠. 근데 로봇 같은 기업들은 기대감의 테마적인 부분들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는 뭐 주가 상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자, RS 오토메이션 하고 우리 로보틱스, T 로보틱스, SBB 테크, SPG, 현대 무벡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까지 이 기업들을 쫙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이 외에 다른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도 많습니다. 많지만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린 이유들은 현대차에서 공장 스마트 팩토리
설립을 하는 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의 공장을 생산을 하면서 연 18만 대라고 했던가요?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주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자, 이 기업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